네,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올리브 동물병원 대표 노령 동물 케어 전문가 박정윤 수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앤피플 탄생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수의사가 동물 나오시죠. 수의사. 네. 영광입니다. 크게 1호 환영합니다. 수의사 1호. 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봤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동물농장에 자주 나오셨던 원장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너무 원장- 오래전이지만. 아, 그런가요? 네, 원장님 노령동물 전문 진료를 하고 계시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노령동물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 저희가 부암동에 동물병원이 종로구 있는데 부암동.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서 오래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주를 오래 하시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좀 장년층이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냈는데 문제는 저도 그 나이 든 어르신 동물, 그러니까 동물 어르신이죠. 그 동물 어르신이 네. 매력이 있더라고요. 꼬장꼬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 동물마저도 나이가 들면 약간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캐릭터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네, 어. 화를 낼 때도 꼭 약간 욕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나름 원칙이 있군요. 네. 그렇구나. 네. 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이렇게 폭염에 보호자분들은 어떤 고민으로 이 반려동물들과 내원을 많이 하세요? 우선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계절적인 거는 오히려 좀 적은 편인데요. 이제 폭염 때문에 이따금씩 오는 경우 열사병이 좀 많습니다. 아, 역시. 예, 그리고 발바닥 화상.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오프닝 얘기했다니까요. 전해드렸는데 이게 온도가 네. 위에 있는 온도와 아래 지열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36도면 지열은 40도가 훨씬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미국 수의사회에 네. 나온 발표에 의하면 그 이제 기온이 30도 정도일 때 네. 아스팔트 특히 이제 그때 노면 온도는 57도 정도니까 50도가 넘는구나. 네, 동물의 경우는 또 발바닥을 싹 밀고 나면 털이 없잖아요. 부들부들하죠. 네, 그리고 예. 걔네들의 패드는 혈관이 많다 보니까 저런. 지면의 열이 그대로 흡수되고 저런.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걸을 때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쯤 지나면 절뚝거리고 벌개지고 하는 화상을 입게 어머 됩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모르고 또 산책시켜야 된다고. 시켜준다고 좋다고 이제 이렇게 뭐 좋지 저런. 하면서 다니는데 죽을 맛이겠네요. 아, 네. 뭐 뛸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의 비중이 가장 높죠, 아무래도. 개와 고양이가 요즘은 좀 비슷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고양이도 그러면은 발에 화상 입나? 얘네들은 산책은 안 시키잖아요. 네, 고양이들은 이제 그 영역 중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얘들 꼭 있어도 그늘을 조금만 있더라고요. 높은데. 그러니까 높은데 이런데.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반려견, 반려묘, 건강 고민, 생활 습관, 그밖에 궁금증들 뭐든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으니까 사연을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진짜 요새 폭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 뉴스를 저희도 소개해드렸는데 가축들도 죽을 맛이다. 그래서 맞아요. 뭐 각종 뭐 얼음에다가 뭘 다 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뭐 쿨링폭을 하고 뭘 해도 얘들도 아무리 정말 그 가축들도 너무 힘들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진짜 애들도 식욕이 떨어지거나 몸에 변화가 오나요? 네, 동물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네. 생리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생리적인 변화가 와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예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몸에 있는 그 온도를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열을 없애기 위해서 네. 피부 밖이나 혀로 네. 얘네들은 땀을 못 흘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축의 경우, 그러니까 농장동물의 경우에는 뭐 닭이나 돼지는 이렇게 진흙에 묻거나 모래 목욕을 하거나 해서 체온을 체온을 좀 떨어뜨려야 발산하는데, 되는데 네. 공장식 축산이 많다 보니까 어떡해. 이제 그대로 더위에 노출이 되는 경우고요. 저런.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이제 땀을 뭐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땀이 안 나니까 혀로 헉헉거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때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뭐 소화기나 이런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제 염증과 관련된 물질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먹고 뭐 자고 회복하고 이럴 때 움직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오로지 체온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저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처지고 컨디션이 저런.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땀을 못 말도 흘리고. 못하니까 이제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실내에는 뭐 반려견 반려묘는 뭐 괜찮겠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애들 호흡, 움직임, 식욕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딱 잡혔을 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구나. 병원 바로 가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식욕이 살짝 떨어질 때는 그냥 맛있는 걸 주시고 물을 좀 더 네. 주시면 되는데 식욕이 아닌 호흡을 헉헉거린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귀 안쪽이나 네. 겨드랑이 쪽을 만졌는데 많이 뜨겁다. 그리고 아. 컨디션도 불러도 잘 안 오고 원래 놀던 것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구토나 설사가 있다면 열사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에어컨을 최대로 트시고 예.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런 그렇구나. 문자 하나 벌써 왔는데. 네네. 저 6002님의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길냥이 아기 2마리를 내일 입양하러 가는데요. 아가들이 이제 낯선 환경에 안심하고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 일단 너무 입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금방 적응을 잘 하는데 네. 처음에 고양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에 오면 이 공간은 생판 모르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숨어요. 그런데 억지로 꺼내려고 음. 이 나와 아. 괜찮아 하다 보면 얘네 입장에선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제 공포심이 더 커지거든요. 저런. 예, 그럴 때는 먹을 거를 몇 군데 놔두고 네. 그냥 슬쩍 빠져서 그냥 그러니까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봐라. 지켜는 보되 네. 재촉하지 않는다. 음. 이런 아.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기 고양이들은 네. 금방 적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뭐 저 같으면 일로 와 하고서 꺼냈을 것 그런 같은데. 개들이 더 무서워서 안 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저희가 건전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알려드리기 아주 위해서. 꿀팁입니다. 3444님이 네. 저희 반려견은 밖에서만 배변하려 하고 집에서는 이틀이고 3일이고 하질 않아요. 4살인데 어렸을 땐 집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는 안 합니다. 사실 이거 되게 상식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네, 네, 잠깐 네. 바꿔 생각해 보면 강아지는 후각이 진짜 뛰어나잖아요. 네네. 자기의 배변 냄새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사실 누가 치워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을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넓은 공간에서 산책하면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하면은 자기 냄새도 안 나고 마음도 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데 뭐 배변 정도는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주시면 좋겠는데 네. 의외로 뭐 만약에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배변을 할 때만 실내에서 조금 참게 하고 배변을 할 때만 간식을 주세요. 실내에서. 그 길들이라는 말씀이시구나. 네. 보상을 해라. 보상을, 네, 네. 적절한 보상.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뭔가 그 생리 현상을 참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문자 계속 올라오네요. 네네. 네. 9390님. 저는 11살 믹스견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무척 건강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아이가 소리에 아주 민감한 아이인데 이상한 점은 TV에 동물이 아무 소리 없이 나오는데 방에 있다가도 짖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내보내야 될 상황인가요? 제 착각일까요? 동물이 나올 때는 소리가 없이 나오는데도 그냥 막 짖는다는. 반가워서 그렇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반갑기보다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겠죠. 일단. 뭐 근데 굉장히 사실 TV에 나오는 동물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있고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는데 예. 굉장히 좀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으니 제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귀엽잖아요. 그 정도에 나갈 수 있는 좀 거리는 되나요? 그건 이제 해당 프로그램 작가님께서
아니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은 브라운관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네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점점점점들을 막 보고 이러니까 TV를 우리처럼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요새 보면은 SNS 같은 데 보면은 TV에 나오는 것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저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미지일 수는 있는데 특정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저희 병원에 다니는 이제 강아지 친구인데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수술을 한 두세 번 하면서 저랑 약간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걔 입장에선 그렇네. 예, 보호자님이 찍어주는 영상이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TV에 나와서 네. 저의 목소리 기억했는지 얼굴을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 제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그걸 보고 짖더래요. 어머. 야,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 같긴 어머, 합니다. 세상에. 깨심을 드러냈구나.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뭐 이러면서. 예. 아니 지금 저기 우리 원장님 상담 듣느라고 광고 갈 시간 몰입해가지고 지금 광고 놓쳤어. 지금 광고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건전지 건강을 전하는 지식 오늘은 동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샵 0945 열어두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자연을 담아 자담 자담 치킨 자담 자담 자부심 담아 자담 자담 치킨 자담 자담 맛있어요 건강해요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길어진 여름 일상 에너지를 충전할 특별한 시승 BYD 시승하고 100만 원 여행권과 놀라운 선물 쿨한 커피의 기회까지 BYD 타고 여름 에너지 충전하세요. 플러그 인투 썸머 7월 20일까지 가까운 BYD 전시장에서 추첨 선정. Evolution Together BYD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이 자랑하는 금요일 코너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올리브 동물병원 대표이신 수의사 박정윤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질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네, 그 애보로 애청자 이제 아름지은 아빠님이신데요.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요.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2마리가 교대로 배를 긁어달라 하고 그걸 또 밤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어머. 저 좀 잠 좀 잘 수 있게 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떡해요? 애청자들 문의가 많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예, 뭐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고양이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저도 아. 고양이를 키우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어떻게든 안 하겠다 하면 무시하시면 돼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몰라. 요청을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럼 막 때리던데 이렇게. 되게 그런 걸 이제 다 극복하고 극복해야 되는구나. 무시해야 반응이 없으면 시큰둥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렇게 몇 번 긁었더니 배를 문질러주고 요렇게 긁었더니 해주고 하니까 하는구나 그러면. 고양이에게 길들여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되게 즐거운 길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키우니 집사니까. 아, 네. 고양이는 집사 모셔야 되니까. 근데 개한테는 견주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약간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파트너 개념으로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최상위는 고양이로군요. 뭐 예, 저는- 최상위계층 레벨.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계속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 요새 맞벌이하거나 반려동물과 단둘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출근을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집에 아이들 놔두고 어딘가를 가야 되거나 뭐 외출하거나 할 때 에어컨을 켜고 나와야 되나요? 끄고 나와야 되나요? 창문을 열고 나와야 되나요? 그거 진짜 고민스럽네. 반드시 에어컨을 켜두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실제로 그 실내가 너무 밀폐되어 있는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환기가 안 되게 되면 또 물이 적당히 없을 때에는 실내에서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떡해요? 네, 그래서 에어컨을 아. 근데 막 너무 또 많이 틀면 냉방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에어컨을 뭐 26도에서 뭐 27도 정도의 온도, 높은 온도로 틀어두시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같이 위쪽 바람으로 향하게 위쪽으로 향하게 바람을 이렇게 순환되게끔. 네네. 그렇게 해두시면 냉방병은 이제 낮은 온도가 이제 바람이 찬 공기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걸리는데 그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그릇을 네, 여러 역시 군데 여러 군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엎어버리면 또 큰데 클레하니까. 네네. 아, 근데 원래 이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살던 친구들이고 네네. 여름은 더운 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 뭐 집에서 30도쯤 된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자연 환경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집은 나무 안 그늘에 되니까. 숨는다던가 그렇지, 흙 속에 그렇지. 덮는 흙 속에 있다던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제한돼 필요합니다.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에어컨을 켜고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적정 온도하고 시간을 어떻게 좀 설정을 설정 해놔야 따로 돼. 온도는 아까 어떻게- 26에서 28도. 네, 네. 예. 그리고 또 시간. 어떻게 또 설정을 더 해놓는다면. 저는 설정보다는 네. 살짝 환기가 될 수 있는 어딘가에 구멍을 문을 좀 열어놔야 된다.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함께 네, 돼야 네. 되는구나.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집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희 맞아요. 동네에도 맞아요. 선풍기를 네. 틀어놓는다든가 할 네. 때는 그 물병, 페트병 물병에 물을 넣어서 얼려두세요. 아, 얼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몇 개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걔들도 기대요? 기대는 소파처럼. 네, 살짝 그렇기도 기대서. 하고 좀 더우면 할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라도 두고 이렇게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를 같이 해서 공기가 좀 순환되게 해주시면 괜찮을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네요. 아, 그럼 기왕이면 1.8리터 큰 거를 몇 개 얼려야겠다. 네네. 신박해요. 근데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도 혹시 건드리거나 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약간 네. 약간 높은 데 이렇게 놔두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셔도 되고 좀 네. 요즘 촘촘하게 동물들이 이제 손을 안 대게 안 하는 아,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노령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력도 저하됐을 거고 더위도 걱정되고 특별히 좀 더 나이가 많이 든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뭐 대안들이 있나요? 우선 실내에서는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음. 이 동물 어르신도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맛있는 시원한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처럼 고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맛있게 과일을 좋아하는 애들은 얼려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 고기를 좀 얼려가지고 이렇게 예. 뭐 아이고, 요리를 해서 사람도 잘 못 먹는. 예 그러거나 네. 아니면 조금 뭐 사료나 이런 걸 갈아서 약간의 캔을 섞어서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놔두시고 간식처럼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간식 같은 것들도 이제 잘 주고 해서 애들 이게 이제 그 식욕을 되찾았다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 잘 먹다 보면은 이제 얘들 혹시나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위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요게 맞다라고 한번 그 약간 가이드를 주신다면은. 일단은 맛있는 거를 네. 주면 잘 먹을 때.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먹던 음식은 네. 자꾸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원래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입맛이 좀 떨어져 버리면. 떨어질 때. 네, 그럴 때는 맛있는 걸 주면 잘 먹는다고 하면 네. 그거는 진짜 더위 때문에 살짝 입맛이 떨어진 건데 네. 아하. 평소에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걸 줬는데도 잘 안 먹는다면 그거는 뭔가 내과적인 문제가 장애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네.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개는 포도를 먹으면 죽어요? 네, 포도에는 네. 신장을 급속도로 망가뜨리는 아. 그런 독성이 있어요. 사람은 개한테만 있는데 그런 거죠? 개와 고양이 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고 포도를 하나 줬는데 저기 동생 개 기절을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옛날에도 개한테 닭 뼈줘서 안 된다는 또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맞나요? 익힌 조류의 뼈는 부러질 때 이렇게 날카롭게 돼서 위를 찌르거나 장을 찌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네. 뭐 단 이런 거를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네, 이게 외국에 사는 친구들은 강아지나 이런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대형견이 많아요. 아하. 그래서 먹는 양이 좀 그냥 약간은 줘도 그게 뭔가 큰 문제가 안 네, 돼요? 문제가 되지 아. 않는데 작은 작은 친구들은 훨씬 더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구나. 저 요즘 이제 그 동물 프로그램 가끔 가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반려동물들이 보호자와 생활 패턴을 거의 일치시키잖아요. 네네. 동일시 거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 잠도 같이 자더라고 침대에서. 네, 저도 같이 잡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네. 같이 자는 게 심리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는데 실제 수면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네, 얘기를 네, 네. 한다면 네. 여러 가지 이게 보호자의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족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연구가 되게 상반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우울증이나 네. PTSD나 뭔가 악몽을 꾸는 경우 PTSD가 뭐예요? 그 외상성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장애 장애. 증후군이 있을 때 증후군. 그럴 때에는 동물과 함께 자는 게 더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실제로 동물과 같이 자면서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네. 동물과 같이 잘 때 침대나 어떤 공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이 베개를 나눠서 벤다던가 아. 아니면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옆으로 쭉 사람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잔다던가 혹은 뭐 자기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중간중간에 같이 이제 깨는데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그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조금 있지 감수해야 않나라는 된다.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방에서 같이 자되 이게 약간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네. 침대에서 주무시고 뭐 아래에서 동물들이 자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그 흔히 표현한 가깝다는 표현을 한솥밥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솥밥 식구보다 더 가까운 식구가 한잠 식구라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 식구.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근데 있어요. 이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 편이거든요. 네네네.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고 네네. 개는 개의 공간에서 머물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직 전 지금 키우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개와 같이 자는 건 뭐 개 털이라든지 고양이 털이라든지 뭐 위생이나 병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뭐 관리가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실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뭐 균이 많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이제 사람과 똑같이 사람이나 개는 구강에 세균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런 것들만 잘 관리하시면 되고 아하. 이게 내가 데리고 자고 싶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의 친구들은 나가는 거 자꾸. 성격 예, 따라가는 앉지도 못하고 그냥 자다 보면 슬쩍 있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캐릭터가 패턴에 있구나. 맞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있어요. 그 17년 된 강아지 개를 키우시는 이제 어르신을 아는데 네. 이분은 하루 생활에 있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네네 루틴이 근데 있습니다. 늘 식사 후에 커피를 한 잔 드시는데 이 개도 커피를 마신다는 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 믹스 커피 근데 아니면 아메리카노.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가 오면은 무시하고 네네. 상대 안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개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일단 가급적 끊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꼭 좀 각성계 전해주시면. 각성 성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중독됐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네. 네, 그리고 네. 이 개한테는 사람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다 보면 마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 닮아갑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야 그렇구나. 2324님 문자 한번 볼게요. 네. 12살 된 고양입니다. 몇 년 전부터 노령묘 전용 특정 사료만 먹이는 중인데요. 같은 이름의 사료도 주성분이 곡물, 닭 등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닭 성분 사료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이달 새로 사준 곡물 성분 사료는 잘 안 먹더라고요. 좋아하는 성분으로 다시 바꿔주는 게 맞을지 제 생각엔 닭 성분보다 곡물이 더 건강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우선 고양이는 육식 동물입니다. 원래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예. 그렇죠. 10끼에서 15끼를 먹거든요. 원래 고양이는. 많이도 먹네. 네, 와. 자연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쥐나 새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분도 공급받고 하는데 네. 사료를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사료를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곡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고양이에게 원래 본성에 맞는 음식을 찾아주고자 그레인프리라 그래서 단백질만 좀 많고 탄수화물 좀 제한하는 그런 식사를 하는데 가끔 이런 고민은 비건이신 분들,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아요. 좀 딜레마이긴 네네. 해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 고양이의 본성에 맞춰서 닭을 좋아하면 닭 닭을 성분의 주시는 게. 사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요. 4401님이 긴 문장을 주셨는데 그게 요약을 하면은 개나 고양이도 해마다 건강검진하고 예방주사 맞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꽤 비싸다고요. 반려동물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릴 때는 필요 없어요. 저희도 젊을 때는 굳이 뭐 병원에 아프지 그렇죠, 않으면 안 그렇죠. 가잖아요. 네. 얘네들의 10살은 사람의 나이로 강아지의 경우는 59세 정도예요. 네, 56세 뭐 요 정도. 그러니까 60대 정도, 60세가 안 되는 나이인데 예. 이때를 생애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에 생일 기념으로 요즘 좀 잔혹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건강 검진을 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생일 건강해도 기념으로. 네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경우는 나는 속이 미스거려 뭐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그걸 못 하고 토하기 전까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 검진이 결국엔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은데 많은데 다음에 또 또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모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올리브 동물병원의 대표 원장이세요. 박정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